큰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도 루나미 대 저 제리움이 매치부터가 여기서 주도권이 또 어떤 식으로 될지가 관건이고 거기를 받쳐주는 미드 정글 간의 시너지. 그럴 때 혼자 남겨진 탑들 간의 일기토에서 혹시 우르고시 사고를 친다면 그게 이제 좋은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신드라와 우르곳이 각각 말라이너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텀까지 만약에 KT 로스터 쪽에서 우위에 서준다면 초반 주도권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리가 4승 12패. 데이터가 좋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뭔가 카드가 있겠죠. 첫 직관 KT. 아마 이거 보는 KT 관계자분들도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리엔즈 응원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독일에서 농심 레드포스의 응원. 예. 독일 이래도 아실 것 같아. 이 정도 취업할 준비 옷이었으면요. 이번엔 폴란드 진짜 우리나라 그 K방산 정말로 폴란드 완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폴란드에서 오신 팬분들, 독일에서 오신 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자, 라인업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맛을 어떤 식으로 살려나가고 그 중심에 약간 우르곳이라는 자주 나오진 않는 픽이지만 크산테 상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저 픽이 관건인데 크산테 입장에서도 저는 벌벌 떨거나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어차피 저거는 하기 나름이라. 맞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세팅이다 보시죠. KT와 농심과 KT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우르곳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우르곳도 원래 이미지와 인기 대비 은근히 고성능을 그래도 꽤 자랑하는 챔프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종의 그 일반 유저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장인 선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쓰면은 정말 맹활약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기억 속에 약간 해외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에비좌 에비자가 또 우르곳을 쓰고 실제로 또 최근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보면 기인 선수가 또 이렇게 한 번씩 활용하는 조커픽이라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를 통한 어떤 데이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특히 저 크산테 상대로 크산테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이전에 많은 카운터들이 언급은 되긴 했었어요. 그중에 좀 유니크한 것들이 뭐 나서스라던가 올라프 같은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국내를 기준으로 좀 레넥톤으로 상대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우르곳이 활약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뭔가 크산테전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기인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픽으로 우르곳을 가져갔고요. 일단은 정글러들의 동선부터가 보통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데 위쪽 아래쪽 서로 나눠져 있고요. 거의 1년만. 그때도 광동 프릭스의 기인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기인 선수가 제 기억에도 그래도 꽤나 자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좀 활용하는 선수죠. 예. 무슨 연합도 있을 정도로 한때는 좀 자주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드물었었는데 연이어 자 기인이 기용했습니다. 기인이 그 연합 국내 수장이라고 봐야겠죠. 지파 같은 게 있다면. 그렇죠. 프로에서 써주면 그분이 당연히 이 사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르곳 자체가 예. 뭔가 완전 부르저처럼 좀 튼튼한 느낌이면서도 또 원거리인데다가 공격 메커니즘도 워낙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핵심은 초반에 라인전을 이 스킬, 그러니까 경멸을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고 밀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상대가 정글러 같은 게 개입이 될 때 흘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플레이들 잘 보여줘야겠죠. 실제로 뒤집어 넘겼을 때 가지는 킬각 자체도 6렙 이후에는 진짜 강력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또 우르곳이 나오면 그 궁극기 메커니즘 자체가 재밌어서 네. 게임이 한층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네. 그럴 때면 혓바닥이 구르기 시작하면 그게 자주 터진다는 거예요. 뚜루루 이렇게 할 거예요 또. 특히 그 우르곳의 기술에 대해서도 전자레인지라는 명칭을 붙여주셔서 근데 다리가 돌아가면 한번 엎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그냥 탱커고 뭐고 다 됐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장점이 많은데 뭔가 설명이 길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혀가 네. 길어서 좋은 건 탐캐치밖에 없습니다. 네. 적당한 표현이에요. 자, 바이탈 한번 툭 건드려줬고요. 에이밍. 일단 루시안이 순간이동이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무슨 큰 사고만 없으면 라인 조율 면에서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인 싸움에 좀 약한 것 뿐이지. 그리고 루시안 나미가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렇게 라인을 좀 당기면서 게임을 해도 큰 부담이 없어요. 네. 원래 라인을 당기다 보면 뭐 좀 관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데 루나미는 지금 바텀 나오는 조합 중에는 당기면서 할 땐 되게 편합니다. 와 이거 딱 기다렸다가 카이날브리 쪽이 또 카정할 때 가장 맛있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군요. 5공은 현재 본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분 좋게 딱 먹고 본인 턴 이어나가면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조용한 게임 양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맞죠. 하여튼 뭐 킥오프 이벤트의 어떤 그 재미난 그 이미지 이후에도 지난 첫 번째 매치 좋은 모습 보여줬던 커즈입니다. 찍어. 예. 그래서 당장은 일단 전반적인 라인전 면에서는 KT가 조금씩이라도 기분 좋아 보이는 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오브젝트나 킬이랑 연결되는 순간 확확 굴러갈 수 있겠죠. 네. 그걸 틀어 막아야 되는 농심입니다. 자, 어느 라인 하나 뭐 안정적인 곳이 없어요. 다 조심해야 되는데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 상태가 보통 등 근육과 뭐 수많은 뭐 스킬들을 활용해서 날리긴 해도 우르고시 저런 식으로 집중 공격으로 팍팍팍 때리다 보면 진짜 세긴 세가지고 네. 근육 맞아서 근육도 평평해지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중원거리 딜러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서로 간의 스케일 판정 면에서 이게 한 번씩 한쪽이 막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라 그런 데서 잘못 걸리면 이제 바로 K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밀어놓고 일단 우르것은 귀환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쪽 시야 한번 제거했습니다. 세주. 에이밍 선수가 계속해서 순간이동을 들고 있는 것도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릅니다. 항상 저런 것도 이제 빠르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저게 전령대까지 들고 있으면 훨씬 더 라인 조율이 편해져요. 그렇군요. 라인 배치 자체가. 원딜이 순간이동 들었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 이론상 봤을 땐 비원 딜류가 많이 들어서 전령 싸움에 힘 실어주기가 굉장히 좋죠. 라인 네. 관리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선 심리전을 살짝 이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바이탈 선수는 지금 바텀 라인 쪽에서 종종 점화를 들고 오는 걸 좀 의식해서 방어막을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순간이동 들고 와서 그냥 우리 서로 5대5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막이 나중에 이제 또 정화가 없는 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심리전에서 우위에 선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실비가 일단 부시소가 있게 합니다. 끌어들이고 싶은 것 같은데 뭐라도 빼면 거기 같이 가면 이게 거리가 그러니까 당장은 CC가 없어가지고 예. 그냥 때려서 리엔즈 쪽. 예, 때려서 봐봐요. 근데 이게 순간 폭딜이 들어가면서 리엔지 입장에서 원래 좀 맞다가 드리블할 생각이었는데 맞죠. 근데 때려서는 그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저런 남해류 계열이 의도적으로 챔피언 자체가 몸이 좀 얇게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으면서 드리블 하려고 하다가 말 그대로 그냥 부러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 여기가 체력 관리가 네. 안 돼 있긴 한데 빠져버리면 저쪽 차만 되겠다. 그래서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농심 레드포스도요 바텀 찌를 때 킬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킬이 나왔습니다. 저 해보니까 비행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니까 일단 커즈가 지속적으로 카이브는 계속 털어주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도살자예요. 예. 그러면서 남이랑 순간적으로 이쪽을 가는데 네. 이거 혹시 그 상태가 좀 깊긴 합니다만 이게 남이까지 오면은 좀 느낌이 다르긴 이거 하거든요. 킬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총봉 예. 타고 나가면 문제거든요. 네. 크산테류 챔피언을 상대할 때는 뭐 그런 세트, 크산테 이런 친구들 상대로 등 쪽에서 나오면은 보통 갱각이 안 나와요, 잘. 그러네요. 지금 전멸까지 쓰면서 한 뼘을 넘어가 버렸어요. 약간 옆이나 오히려 앞에서 공략해야 되는데 자 아래쪽 이게 킬각이 나오나 했죠. 이 전 단계에 저희가 순간이동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동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냥 건 거예요. 어차피 너희가 우리랑 2대2 딜교환하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딜교환 이상의 뭔가가 나와서 농심의 기분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럼요. 제리가 1킬 먹은 데다가 심지어 아까 상대 탑에서의 노림수까지도 한번 크산테가 잘 받아내서
설령 전령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농심. 아무튼 지난 그 불리온 경기에서도 그렇고 초반을 잘 풀어가는 농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KT가 미묘하지만 라인전 단계에서 좀 주도권이 있었거든요. 맞죠? 특히 미드나 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는 모습도 나왔었고 최고위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해둔 상태고. 근데 바텀에서의 그런 사고까지 없었으면 KT가 게임이 그냥 이미 많이 유리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한번 막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구도 자체가 농심 입장에서 땡큐니까요. 그럼요. 용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딴 상태에서 용이에요. 농심. 제리 유미가 나왔고 아까 포니 해설이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 스펠만 보면은 사실 제리 유미 입장에서 우리가 누워야 되는 픽인데 한번 만나서 그냥 갈아버려. 시비 때려서 때려서 갈아버린다니까요. 아니 시비. 그렇죠. 아니 제천대성 시비. 예. 사람은 갈수 살아가겠는데요. 아니 화가 나서 와. 네. 버프까지. 아니 그냥 들어가서 무슨 이런. 아니 2대1로 킬을 만들고 궁까지 뽑고 나와요. 예. 사실상 레드까지 쳐서 3대1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솔킬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 두 명한테 가서 살아왔어요. 50과 세주아니의 차이라면 역시 근본적으로 살상력이거든요. 예. 와. 그래서 갈고 마지막에 막타까지 정확하게 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런 50한테 굉장히 취약한 챔프긴 한데 예. 근데 옆에 있는 커즈 입장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데 파트너가 있는데 그거를 BLG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진짜 저런 식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베테랑 입장에서도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들어와 오히려 베테랑이라면 안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딱 구도가 커즈도 있는데. 이거는 잡아도 본인이 잡히면 손해일 수 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바텀 쪽에 백업도 좋았고 약간 좀 사고처럼 나간 저 궁 같은 경우에도 또 그 다음 턴에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 농심 경험 많은 선배들을 상대로 저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저 사일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순수하게 영검 집회가 나왔거든요. 딱 저게 담보의 신사처럼 와. 보여도 요즘 가장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다 땡겨 오면서 10분에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스택만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비에스타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빠른 속도로 자 영검을 완성시켰습니다. 앞에 경기 때 말씀드렸지만 10분 초반대 나오면 빨리 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단벌 신사로 올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팀 상황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문제가 없고요. 상대가 BGD임에도 불구하고 난 나쁘지 않은 그런 라인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위쪽 아래쪽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르고시 크산테 상대로 나와서 실비! 한번 또 아니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 이거 강타의 넉집 레드버스 이 매운맛 이거. 맛있는데? 예, 설날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매운맛이거든요. 맛있어요. 기름진 맛 이후에 네, 아니 이게 너무나도 맛있게 실비가 예. 신동심. 와 짱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쪽이 급해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끊겼어? BGD가 끊겨? 사실 KT 입장에서 그 매운맛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실비 선수가 계속 목으로 넣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계속 기름진 맛만 봐야 되는데 농심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애초에 확 바꿔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싶었던 내용 중에 그냥 제리우미가 잘 풀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근데 추가타 자체도 계속 농심 레드포스가 먼저 때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니 실비는 여기가 시력이 세명 든든 드리블 있고요. 드리블 든든? 이거 예. 나왔거든요. KT가 지금 다 불렀어요. 아니 든든의 드리블이 너무 드리블이 너무 좋았죠. 네. 자, 전력은 받고요.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타워가 안 깨지면 KT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 너무 불쾌하다. 그러니까 전력이라도 극대화를 시켜보자. 근데 그걸 농심이 저희가 리플레이를 보는 사이에 읽고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만 쓰고 끝난 겁니다. 네, 그냥 박은 거로 끝이에요. 맛 없습니다. 저 정도면요. 그리고 결국 마음이 급해지게 됐을 때 꽉 찬 직구를 날리기가 어려워진다. 아니 그리고 대전이가 먹던 거 내려놔 얘기하면서 계속 뺏어가나요? 흔들리고 빨리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 안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안정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KT 이거 좀 불안한데요. 이 경험 많은 이 베테랑들이요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다면서요. 와,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저 유미가 원래 원딜한테만 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50에 옮겨 타기도 하고 나중에 막 크산테한테도 탈 건데 사일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2인 1조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정글 간의 힘싸움 무조건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탈 사람 많습니다. 성장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괜찮거든요. 애초에 농심 레드포스가 정말 타이트하게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막 저희도 정신없을 정도로 이런 거에서 KT의 반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사람 4명 동안에 전력을 썼는데요. 그런데 상대편이 3명 있습니다. 타워 끼고. 아까부터 든든 쪽에 막 3명씩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잘 흘려내가지고 진짜 이거 니값하고 있습니다. 든든. 그래서 실제로 맞죠. 우르곳이 크산테의 뭐 카운터성으로 등장해서 라인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질진 몰라도 크산테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숨도 못 쉬고 이럴 수 있는 픽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아, 네. 그래서 할 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라인을 바꿔줬고요. 지금 용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심은요. 이게 루시아 가요. 순간이동 들고 있는 장점을 뭔가 활용하면 좋은데 네. 미드 쪽. 그나마 대단원 점사 이걸 한번 축포로 쏘아 올려야겠죠? 네. 물론 이미 드래곤을 상대가 먹어서 이게 적실이 뭔가 오브젝트와 쭉쭉 더 연결되거나 그런 건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바로 되는 게 셀까지가 일단 아니니까. 넘어오긴 하는데 네. 이게 크산테 쪽이 이 체력인데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다이브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서. 예. 오른도 지금 애초에. 유미 끼고 오고 있습니다. 저 이거 나가다가 마주치면 좀 상황이 네.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받고 실비는 그냥 열받아서 돌아버려요. 궁극기 있고요. 차하면 자, 물었다. 야 이거 살짝만 찌르고 접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한번 더? 끝났. 예, 탈진까지. 어디까지 가요? 한 번. 아니 근데 지금 저 실비의 여의봉의 그 충격이 방금 에이밍 선수가 살짝 한번 맞아봤는데 장난 아니었죠 지금? 그렇죠. 심파자가 나와서 예, 특히 여의봉의 그 헤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단단합니다. 끝이 구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오브젝트. 그쪽 위쪽에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하지만 KT의 반격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득점이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킬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킬만으로 끝나면 그게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해프닝 뭐 그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냐? 그래서 이후에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전령을 또 큰 소모감 없이 농심이 이렇게 먹어버리면 여전히 KT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답답하죠. 좀 2대0까지 됐고 뭐 다른 게임 앞서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특별히. 오브젝트 컨트롤을 정말 예쁘게 농심 레드포스가 다 했고 제리 유미 쪽이 유미가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여유 있다는 거지만 제리도 너무 잘 풀렸어요. 근데 누르고시 열심히 때리네요. 이건 거의 날리기 일보 거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거의 다 깎았네요. 예. 그 멘트 하고 있어. 바텀 멘트 하고 있는 동안에 다 날아갔습니다. 저렇게 타워 대표 먹는 건 정말 잘합니다. 예. 자, 기인이 이제 하나하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앞서 킬에도 유일하게 또 앞서고 있는 라인은 탑입니다. 이게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은근히 저 긴 울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 게 결국 뭐 크산테건 50이건 사일러스건 다들 핑퐁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르곤 궁을 잘 박아놓으면 그 핑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아웃이니까요. 비중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긴 우르곤이. 결국 어떤 궁을 썼을 때 무조건 확정적으로 상대를 죽여야 좀 이득 보는 챔피언들이 몇몇 있잖아요. 우르고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임팩트가 워낙 커서 궁을 전장 한가운데 터트리면 거기서 한타 끝나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파급 효과가 또 이렇게 파문이 세게 입니다. 우르곳은. 예나 지금이나 우르곤 궁은 진짜 임팩트가 크죠. 예. 자, 기인이 회심의 카드를 들고 있거든요. 이제 킬도 하나 먹었고 역할 해줄 겁니다. 아직까지 뭐 시너지가 터진 건 아닙니다. 걔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농심 레드포스도 신생 팀이지만 어떤 라인전 단계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게임을 끝내는 방법, 이기는 방법 면에서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뒷심이 떨어지는 모습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건 현실적으로 베테랑들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4역 영혼까지 완성시킨 경기에서 뭐 나름 백도어에서 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베테랑과의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요. 실제로 뭐 라인전이라던가 라인전의 필요한 테크닉 같은 부분들은 반복 학습으로 좀 주입을 하기가 되게 편한데 사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거리 딜러의 그 순간적인 킬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막 말하거나 주입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영도 약간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워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도 라인전 단계에서의 빌드업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킬도 그리고 자 용기준 오브젝트도 앞서 나갑니다. 다음 오브젝트에 70여 초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만 뜯어봤을 때는 사일러스의 저 밸류 그리고 제리유미가 이렇게 잘 컸을 때 그 편안함과 엄청난 캐리력 그리고 앞라인 갖춰주는 크산테 오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드래곤도 2스택이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음 드래곤한테 하자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과감한 시도 수차례 나왔었는데 농심은요. 자, 여기는 최대한 지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드래곤은 KT가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농심 쪽의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요. 이게 어설프게 드래곤에다가 완전 올인해버리면 또 전력 풀고 뭘 할지 모르거든요. 그걸 좀 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의외로 농심이 됐습니다. 경기를 잘 풀었기 때문에요. BX 반피 빠졌고 현재 텔은 일보 직전. 네, 대포 먹고 싶지 압박을 하면서 네. 태우는 모습이었고 여기서도 우르곳이 애초에 아이템 빌드 자체가 1대1에서 지금 엄청 센 빌드예요. 유지력도 완전 사기급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크산테도 조금씩이라도 가해가 먹히는 장면이었고 네. 그래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는 날아갔고요. 바텀 쪽 거의 뭐 기인이 다 날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니까 신드라는 그냥 바로 순간이동 탔고 사일러스는 일단은 뛰어오고 있고요. 네. 사일러스가 회전을 하네요 그냥 농심레드 이거는 지금 싸우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급할 거 없다. 맞는 말씀이죠. 전 이게 지금 우르곳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무력이 상당해서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우르곳이고 굳이 우리가 싸우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르곳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군요. 그리고 결국 영겁의 지팡이를 올렸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여유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금 좀 있어도 더 괜찮다. 시간이 미편이다. 스택 다 쌓이고 애초에 유미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는 롤판 어떤 여러 얘기 중에 그냥 유미 가진 쪽이 결국 이긴다. 전 이거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타고 있는 웬만하면 쪽이 유미어도 적통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유미가 있는 쪽이 결국에는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럼요. 그게 솔랭이 됐든 대회가 됐든 유미는 원래 시간 지나면 안 지는 챔프라서 예, 이렇게만 가준다고 하면 예. 그러면 없던 제리에 때리는 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명이 지금 동시에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시선 끌고 있죠.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이거 원래는 KT 지분 건데 이렇게 뺐고요.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빠져. 코치가 공격 당해. 헤일. 네 역으로 네. 대단한 오지마. 뭐 서로 약간 오히려 근데 셀관이 쪽을 우르곳이 파이터 빨라요. 우르곳이 빨라요 지금. 우르곳이 실드가 왔어요. 한 바퀴 더 때려요. 돌렸어요. 실비 도착. 우르곳 도착. 우르곳이 그 와중에 북침을 빡 꽂았거든요. 맞죠? 그래가지고 터뜨렸고 어쨌든. 실비를 잡았다. 그리고 실비도 바로부터 3바퀴 더 돌려고 했는데 콤보가 살짝 딜레이가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돈도 똑같이 맞춰놨고요. KT. 결국 이런 상황에서의 일종의 돌발적인 한타라고 할까요? 근데 돌발적인 것처럼 보여도 돌발적이지 않은 거예요. KT는 그 와중에 더 설계하고 인원을 갖다 붙인 거고 농심 레드포스는 그냥 맞아요. 이런 거. 아, 피스 달긴 살았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오히려 나고 땡겼고요. 아니 그때 데려와 잡았어요. 왜 귀인의 아니 기인의 그 무력이 그러면서 포탑 깨버리고. 그렇습니다. 오, 긴. 아니 이게 기인을 사실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4명이서 붙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피에스타를 데려갔어요. 남는 다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따로. 네. 4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 붙잡지를 못했군요. 그렇죠. 다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KT가 좀 더 설계에 잘한 거죠. 우르고까지 출발하면서 길게 싸워도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런 와중에 실비가 한 바퀴 더 돌고 싶었는데 저기서 한 턴 꼈고 또 우르고 또 잘 뛰어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꽂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우르고시 뒤집어가지고 만드는데 크산테가 적절히 도착해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오히려 우르고시 땡큐라고 얘기했죠. 내주가 붙여오고 있는데 네. 저게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저 다리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터까지 잡혔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르곳이 저렇게 빌드 타게 됐을 때 D도 그렇고 일단 유지력이 엄청 좋아서 방금요 진짜 그 타워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르고의 상태를요. 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드래곤 한타를 왜 피했는지도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르곳이 저 정도 화력이 나온다는 게. 맞죠? 우르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의식이 많이 되나 봅니다. 농심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나온 것 같은데요? 누가? 그래도 순식간에 제리 와, 제리 일단 지금 제리가 잘 큰 상태인 게 이게 또 농심 레드포스의 예. 힘이거든요. 자, 한 번 더. 그리고 밀고 나가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르곳이 없어요. 예. 우르곳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없죠. 맞죠? 우르고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사람 잡고 그리고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잘 크고 있는 지금 제리를 중심으로 여전히 밸류값은 농심 레드포스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네. 진짜 제리 바이탈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300에 600골 줬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 깎나요? 예. 네. 말씀하시는 순간 제리 와요. 제리 와요. 제리? 제리 와요. 이대 그리고 일 레이드 해주나요? 그리고 레이드 하러 예. 갑니다. 자 땡겨오고 토마 타고 와요. 뒤로 밀고 네. 당기고 토마 타고 도착. 아, 네가 우르고시야? 예. 아 그것을 맞으면 끊지 못했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이게 또 꼭 크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제리 400으로 바꿨습니다. 650골드. 이게 제리가 출발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한동안 또 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보통 루나미가 나오면 항상 돌풍과 빛의 심판을 이용한 턴을 보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이 게임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리가 힘이 빠지는 건 보통 제리 룰루이 때고 딜각이 안 나올 때인 거예요. 네. 이렇게 잘 풀리고 조합이 밸류가 높을 때는 얼마든지 훨씬 파괴력이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물 찍기에도 판이 깔리죠. 원래 제리가 저렇게 날뛰고 다니면 사이드 못 갑니다. 아 그러네요. 순식간에 와서 그 제일 위협적인 기인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끊어버립니다. 700골드 붙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KT가요 골드 차이로만 봤을 때는 골드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스코어보드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나는 뭐 기인의 파이팅을 통해서 대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좀 상태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데미지 튀어나온 이렇게 좋기도 한데요. 이게 극단적으로는 한타를 잘해도요 제리움이 못 잡으면 그냥 질 수도 있어요. 아 마지막에 쓸려버리는 뭐 트리플 킬, 쿼드라 킬 그런 그렇죠. 거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제리를 정말 억지로 억까? 잡아도 예. 유미를 못 잡아요. 그래서 유미가 문제. 유미가 타는 애가 곧 주인공입니다. 사일러스에 타도 50에 타고 크사테에 타도. 네. 그래서 유미가 원래 사기거든요. 그럼요. 자 사일러스 합류하고 있고요. 뒤쪽. 이거 사일러스가 뒤쪽 보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일단. 근데 연계가 잘 되진 않았어요. 예, 여기서 커즈가 맞아줄 수 있습니까? 제리가 갈렸어요. 제리가 때릴 수 있나요? 네. 제리가 때리면 제리가 때리면 제리가 제리. 계속 때리면 기 있죠? 때리면 네, 여기서 추가 싸움이 어차피 보통은 농심 쪽이 유지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2대1 승부가 났고요. 그러면 용이 농심 앞으로 딱 떨어집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싸워도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실제로 50이 깔끔하게 진입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타가 밀리는 겁니다. 예. 밀고 들어가면서 싸우게 됐을 때 이쪽이 딜탱 모든 측면에서 다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네. 아주 잘 들어간 게 아니어도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현재 전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죠. 가자. 실비는 일단 갑니다. 루시안을 일단 그래도 띄웠고 막 연계가 엄청 유미 거가 잘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50을 갈아버리기도 했고 근데 그냥 화력 차이가 나요. 상대편은 빠질 수밖에 없고 기인을 그냥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KT의 본대 쪽은 스킬 활용을 다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킬을 다 쓰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지속 전투를 한다고 봤을 때 농심 레드포스가 보통은 훨씬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와 유미 지금 700골드인데요 현상금이. 예. 지금 26분 그리고 기인은 연여 뭐 데스가 정립되고 있습니다. 자 16대 막 찍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그래서 저 유미가 타고 있는 친구를 사실 한 방에 어떻게 터트려가지고 유미까지도 결국 잡긴 잡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낙마시키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스트긴 한데 물론 돈 차이는 뭐 1,000원도 안 나긴 합니다만 26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낙마를 누가 시킬래라고 물어보면 KT 쪽에 지금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있진 않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안 돼요? 뭐 신드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있는데 상대가 정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주안이나 신드라가 연계가 어떻게 칼같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가가지고 묶어서 잡아야 돼요. 맞아요. 단지 그게 원래 세주궁이나 이런 것도요. 대놓고 그냥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직구로 던지면 무조건 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예. 피하죠. 일반 예, 상대- 상대도 움직이니까요. 네, 뭐 바닥에도 뭐 깔고 뭐 좀 요란하게 해야죠. 옆에 막 한번 선수도 집어넣고 일단 될 그래, 것도 같은데 계속해서 KT. 비빌 수 있는 측면이라면 역시나 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부분인 거고 맞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라인전까지는 탄탄했던 그 농심이긴 합니다.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좀 중장기전 가면. 여기 혹시 특공대 파견해가지고 잡을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예. 지금 이미 농심의 특공대는 위쪽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든든히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본대가 위쪽에서 이득 보고 있는데 상대가 별로 인원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쪽 아니면 이쪽인데.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진짜 있는 게 롤 아닙니까? 그래서 뒤로 안정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드래곤 스택을 잘 쌓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조합 자체가 막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면 그 용스택만 가지고 게임이 잘 흔드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요, 드래곤 스택도 유리한데 그냥 그 드래곤 스택만 기다려도 어차피 본인들 조합이 밸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뒤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뭔가 과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2분 정도 남았고요. 원래 이 게임이 예. 그나마 KT가 그리고 기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플릿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그것도 이미 아까 한번 당해봐서 제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커봤자 그게 다 제리 입에 들어가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플릿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냥 본대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다가 한타로 승부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니시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가 저희 얘기고 그러니까 슈퍼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적군화이나 세주궁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그 정도가 그 쉽지 않은 그 난이도가 요청되게 생겼습니다. KT 반대로 농심은 앞서서 아주 깔끔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멀티킬을 기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제리 700골도 저 계속 1대3 한번 안겨야 되는데 바텀 자체가 노됐습니다 현재. 농심은 그냥 드래곤 스택 쌓을 생각으로 선배님들 저희 제리움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예. 뭐 선배라고 뭐 답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선배들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일단 드래곤 1분 전에 이제 치고 나가면서 뭐 드래곤과 바론 양쪽 다 신경 쓰면서 시야장하게 힘을 써야 되는데 KT가 아예 농심이 드래곤 갔을 때 바론 쳐서 뭔가 좀 상황을 흔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예 뭔가 좀 급한 상황이 나오고. 예. 근데 농심이 거기까지 인식을 하고 또 운영을 해버리면 결국 끌려가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만 있다면 정말 짱이긴 한데 지금 또 어떻게든 루시안도 대치 구도에서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코어템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나오나요? 결국 나왔대요. 나왔습니다. 예, 딱 기본 신발에다가 저렇게 4코어 무한의 대공까지 띄우면 그래도 진짜 남이와 같이 합체되면서 쏴댔을 때 그 네. 파괴력이 있긴 하니까. 이쪽도 합체가 있죠. 그렇죠. 뭐 태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체가 가능합니다. 뭐 어제 합체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어느 쪽이 제대로 시너지가 터질지. 여기는 조금 딱딱하게 합체되는 개념이라 그렇지 그래도 합체고 유미는 문제는 거의 마음에 들어가는 개념이라 피해가 달려들진 않고요. 동화율이 높은 것 뿐이에요. 네. 실비가 저렇게 한 번씩 선을 그어주는 플레이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루시안 공을 빼앗았고요. 대치구도. 예, 한번 쏘고 어깨포 쏘고 있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이후에 다른 들어갑니다.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우르고 일단 한턴 어빙 쳐놨는데 이 다음에 다시 또 물고 늘어지고 피해 제리가 때려요. 제리가 때려요. 커즈 일단 빠지긴 했어요. 제리가 네, 앞대시 앞대시 제리가 백업 키. 제리가 물에 가면 물에 가면 제리가 안 죽어요. 제리가 아 이쪽으로 갑니다. 니엔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니엔즈. 이거 트리플 킬. 농심 레드포스. 바이탈로 눈부시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좀 과격해지는 과정에서 포탑 다이브를 하다가 결국 죽긴 했어도 그 전까지는 바이탈 사인이 아주 빽빽하게 뛰었어요 그냥. 완전 건강입니다. 그냥 만수무강할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강 멤버로도 200세. 여전히 유미가 또 살아있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와 설마, 이거 에이, 설마. 자 가보자 여전히 예. 깬거 농심 레드포스 때문에 넥서스까지요? KT에겐 빨간불, 농심에게 그렇죠. 초록불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농심의 전대. 대성이에요 지금. 네, 여의봉 휘두르면 빡빡. 그걸 KT를 상대로 빡뭐 말씀하신 대로 휘두르면서 넥서스를 날 빡 넥서스 깨면서 와, 승리를 거둡니까? 와우 와 심상치 않은데요? 올뉴 농심 진짜 엄청난 경기력으로 KT 롤스터라는 일종의 그 거함을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네. 형님들 죄송합니다 하고 승리를 그냥
우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팀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KT 같은 경우도 꽤나 좋은 평가를 듣는 팀으로 유명한데 농심 레드포트는 사실상 거의 뭐 새로 시작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아, 와